안녕하세요. ITQ 마스터 저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제 블로그에서 조건부 서식.xlsx 엑셀 프로그램을 만든 파일이죠. 다운로드 받아서 바탕화면에 저장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같이 오셨던 분들 엑셀 실행하시고 첫 화면 최근 항목에서 조건부 서식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자, 열기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그 다음에 찾아보기 눌러서, 자, 어디에다가 우리는 저장을 하기도 하고, 다운로드 받았냐면은 바탕화면에 있잖아요. 그래서 바탕화면 클릭하시면 공통적으로 조건부 서식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 클릭하고 열기 눌러서, 지난 시간에 여기 파란색으로 굵게 표시되어 있는 행 전체에 표시되어 있는 조건부 서식을 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 이제 이 작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 작업 목표값 찾기 및 필터인데요. 오늘은 목표값 찾기만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제1작업 시트, 지금 현재 1작업이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1작업 시트에 B4에서 H12, 즉, 데이터가 입력되어진, 원래 처음부터 입력되어진 부분이죠. 그 영역을 복사해서 제2작업 시트에 B2셀부터 붙여넣기를 한 후, 아래 조건에 맞춰서 작업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복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B4, 여기 있죠. 수강 코드부터 H열의 12 데이터 입력된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을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C 눌러주시면 돼요. 컨트롤 키 눌러주시고 C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자, 어떤 걸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컨트롤 C를 누르는 게 빠르겠죠. 단축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C 그러면은 이렇게 점선 모양으로 보이게 되죠. 이 부분 이렇게 되면은 복사가 완료가 된 거예요. 자, 이제 제2작업으로 가셔서 B2셀에다 하라고 그랬죠. B2셀 여기를 클릭하시고 자, 붙여넣는데 그냥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렇게 열 너비가 넓어야 되는 부분들은 샵으로 나옵니다. 이게 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열 너비가 좁아서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샵으로 나타낸 거예요. 열 너비가 좁다는 의미. 문자 부분은 그냥 이렇게 그냥 안 보이는 대로 나타나는데요. 숫자 부분은 이렇게 샵으로 표시가 된다는 거. 자, 그래서 그냥 붙여넣기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취소. 컨트롤 Z를 눌러도 되고요. 보이죠? 컨트롤 Z. 자, 그래서 취소 눌러주시고 다시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B2셀 클릭하시고 아래쪽 드롭다운 단추를 눌러주세요. 그냥 누르면 붙여넣기가 되고요. 아래쪽 여기 눌러주시면 다양하게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선택하여 붙여넣기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갖다 대기만 해도 이렇게 보이죠? 어떤 형식인지. 자, 그런데 바로 원본 열너비 유지. 그러면은 제대로 여기처럼 나타나게 되죠.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붙여넣기 중에서 선택하여 붙여넣기에서 원본 열너비 유지를 해서 처리하시면 굳이 손을 다시 대지 않아도 앞에 있는 1작업에 있는 내용처럼 행 높이만 조절이 안 되고요. 열 너비가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행 높이 조절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이제 업무적으로 만들 때는 행 높이도 조절하셔서 보기 좋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근데 문제풀이를 한다면 그냥 이 상태로 놔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조건을 보니까 목표값 찾기를 하는데 P11에서 여기죠. B11에서 G11까지 여기까지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고
G11까지. 그 다음에 홈 탭에 보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있습니다. 그냥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되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내용을 입력해 줍니다. 자, 인문교양, 그 다음에 신청인원, 그 다음에 평균. 자, 인문교양인 것에, 인문교양인 것이 하나, 둘, 셋. 그거에 신청인원의 평균이죠. 신청인원 3개의 평균을 구하는 것을 어디에다 하라고 했냐면은 H11에다 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다가. 자, 그리고 평균을 구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평균이면 에버리지를 하면 되겠는데요. 조건이 있는 거니까, 조건이 있는 거는 우리가 ITQ에서 쓰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average if하고 그 다음에 d-average,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d-average 두 개가 있어요. 조건이 있는 걸 처리할 때. 네, 여기 보니까 함수가 d-average가 나와 있으니까 d-average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테두리도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테두리부터 먼저 해놓고 작업을 할게요. 자,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시고 홈 탭에 글꼴의 테두리, 여기에서 모든 테두리 드롭다운 단추 눌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현재 선택된 상 아래 테두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태로 그냥 테두리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전부 다 테두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드롭다운 단추 눌러주시고 모든 테두리 눌러주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다 들어갔습니다. 물론 업무적으로 할 때는 이제 굵은, 바깥에 이제 굵은 테두리도 하고 다 해야 되겠지만 문제풀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업무상으로 이 서류를 만든다면 그런 것까지도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H11에다 놓고 d-average 함수로 평균을 구해 보겠습니다. 인문교양인고의 평균. 자, 여기 클릭하시고 여러분들 여기다 함수 바로 넣어도 되는데요. 저는 다 보이게 하기 위해서 수식 입력줄에다 놓고 하겠습니다. 여기다 놓고 함수 시작할 때 는 등호 먼저 입력하죠. 는 한 다음에 직접 입력하는 거니까 d-average 함수가 보일 때까지 입력을 해 나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d 하고 쳤어요. 그랬더니 d-average가 바로 보이잖아요. 그럼 더 이상 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한번 클릭해 보시면 설명을 볼 수 있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함수가 완성이 되고 인수를 넣을 수 있게끔 괄호까지 열려지죠.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내용 다 치고 괄호 치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까지 오니까 완성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제 여기 인수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첫 번째 인수가 데이터베이스예요.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가져왔던 이 표 범위가 바로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요 하나하나를 필드라고 하고, 항목이라고 하죠, 우리말로. 그 다음에 이 필드를 꽉 채운 이 한 행을 레코드라고 하고, 레코드가 여러 개 모여서 이 표처럼 만들어진 거, 이거를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하면은 B2에서부터 H10까지 이 범위가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할 범위를 잡아주시고 콤마 찍고 필드 어떤 걸 구하죠? 신청인원의 평균을 구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것은 필드명은 신청인원입니다. 신청인원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G2가 되겠고 콤마 찍어주시면 크리테리아가 나오는데요. 크리테리아는 조건입니다. 조건이 뭐죠? 인문교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문교양. 그러니까 이 전체 중에서 인문교양에 해당이 되는 것만 평균을 구하라는 거니까 자, 뭐가
이때 항목까지 같이 넣어주셔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항목이 분류가 뭐인 거, 인문 교양인 거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하고 나와 있는데요. 입력된 데이터 중에서 조건을 바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하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셔야 돼요. 선택을. 근데 만약에 여기 인문교양이 안 나왔고 생활 스포츠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인문교양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별도로 이런 내용들을 어디에다가 조건을 넣으라고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놓고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놓고 그 다음에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조건을 별도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크리테리아 할 때 이 조건을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 입력 데이터를 사용하라는 얘기는 이런 형태로 여기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는 하고 D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에버리지 더블 클릭하시고 데이터베이스는 B2에서 H10까지 잡아주시고 컴마 필드는 신청인원 컴마 크리테리아는 입력 데이터에서 쓰라고 했으니까 분류 인문교양 이 범위를 잡아주시고 가로 닫고 엔터 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결과값이 평균이 80.333333 나왔어요. 그냥 그대로 놔주세요. 놔두고 자, 그 다음 내용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구하고자 하는 목표값 찾게요. 인문교양 신청인원 평균이 현재는 80.33333인데 85가 되게끔 목표를 내가 잡았어요. 자, 신청인원 평균이 85가 되게 하려면 어딘가는 변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신청인원 중에서 어디가 소통 스피치 신청인원이 얼마로 여기를 늘려주면 여기가 85가 되겠느냐. 그거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목표값 찾기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내가 어떤 분야를 더 증가를 시켜야만이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산출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그냥 문제 푸는 데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이걸 어디에다 응용해서 목표값을 산출할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H11 클릭해 주시고 자, 목표값은 데이터 탭에 있습니다. 데이터 탭 눌러주시면 예측하는 거잖아요. 내가 목표값을 예측하는 거 예측에 있고요. 가상 분석에 들어있어요. 눌러보시면 목표값 찾기가 나와 있어요. 여기를 눌러주시고 자, 이제 이 값을 이제 목표값을 얼마로 정해야 되냐면은 85로 정해야 돼요. 85. 그죠? 85가 목표니까. 목표를 85, 요 값의 목표가 85예요. 그러려면 누가 바뀌어야 된다고 했죠? 소통 스피치의 신청 인원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얼마를 바꿔주면, 얼마만큼 더 늘려주면, 얘를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신청 인원을 늘리면 목표하는 85가 될지, 그 바꿀 값을 여기다 넣어주는데, 그게 바로 신청 인원의 소통 스피치 강자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값이 이제 변하면서 85라는 목표치가 완성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확인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가 원래 얼마에서 101명에서 115명으로 신청인원을 내가 막 더 홍보를 해서 늘려가지고 신청인원 평균치, 어떤 건 평균치? 인문교양의 평균치를 85로 늘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목표값 찾기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장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파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시고요. 찾아보기 눌러서 어디에다가 우리는 작업하고 있죠? 네, 바탕화면 눌러서 여기에다가 조건부 서식 대신에 목표값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냥 목표값만 넣어 보겠습니다. 목표값 찾기가 아니라 목표값 해서 저장하시면 제목 표시지로 나와 있으면 제대로 저장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